네, 오늘 장을 좀 꾸준히 보시는 분들 지금도 약간은 흥분을 가라앉지 못하고 시장의 이런 강세 움직임에 더욱더 큰 꿈을 꾸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우리가 어떤 부분을 앞으로 보면서 대응 전략 세워봐야 될까요? 삼성증권의 신승진 연구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을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네, 지난 5월 달부터 이 유동성 랠리 장세다를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장 특징을 보면 과연 이 유동성 랠리가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인가, 요거를 좀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3월 저점 대비 지금 이제 코스피가 한 1,500에서 2,000까지 한 40% 넘게 올랐고요. 코스닥이 지금 이제 한 420포인트에서 지금 700포인트 위까지 거의 70% 가까이 상승했으니까요.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상승한 인덱스가 아마 우리나라의 코스닥일 겁니다. 아마도 이번 반등 구간에서 승자는 이 언택트로 대변되는 이 성장주들이 중심이 될 텐데요. 뭐 카카오가 아시다시피 3월 저점 대비 이제 시가총액이 2배가 올라왔습니다. 뭐 네이버, NC소프트, 삼성바이오로직스 모두 지난 3월 대비 지금 한 50에서 70%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는 이 플랫폼, 바이오, 게임 기업들에서 바이오, 음식료, 뭐 금융, 이제 경기 민감주 등 이 전방위로 지금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는 유동성 랠리의 끝판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유동성 랠리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셨는데 오늘 장에서 뭐 경제 지표도 많이 나왔고요.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오늘 5월 수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매달 1일 날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에서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수출 전달의 수출 데이터를 가장 빨리 내놓는데요. 오늘 5월 수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근데 역시 이제 4월 달에 이어서 두 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죠. 4월 달에 마이너스 25%, 지금 5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한 23.7%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 수출 내용을 보면요. 양극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나 바이오 헬스케어 이런 부분들의 지금 수출 증가는 지금 플러스 전환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주력 수출 품목 중에 뭐 자동차라든지 이런 경기 민감 업종 같은 경우에는 수출 부진은 피할 수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은 이런 수출 부진 데이터보다 향후에 이 3분기, 4분기 지금 전망에 더 오히려 투자자들의 초점이 맞춰지는 상황이죠. 두 번째로는 지금 미중 마찰 우려가 완화될 수 있다. 사실 오늘 시장 랠리가 나왔던 건 이 두 번째 이유가 더 클 겁니다. 오늘 이제 중국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 시장도 이 미국과 중국의 마찰 우려가 완화되었다라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실제로 이 미국에 상장된 뭐 알리바바라든지 JD.com이 강세를 보였고요. 오늘 중국 상해와 홍콩 항생지수 역시 2~3%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외신 보도를 보면은 이 백악관 내부 소식통 발언을 인용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1단계 무역 합의를 깰 계획이 없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미국과 중국 간 이 무역 합의를 깰 이유는 없다라는 뉴스 플로우 때문에 시장은 상승을 강하게 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많이 관심이 모아졌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 기자회견도 끝났고요. 그리고 국가보안법, 홍콩의 국가보안법도 또 통과가 됐고 지난주에 뭐 금통이라든지 이벤트들이 마무리가 돼서 이번 주에는 어떤 부분을 그럼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역시 이 코로나 확산 여부 이로 인한 이 경제 지표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건가 저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코로나를 보면은 아직까지 이 코로나가 종식됐다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지금 그 글로벌 지금 확진자 수가 지금 하루 10만 명씩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 수는 지속적으로 아직까지는 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미국에 보면 이제 코로나19 사망자가 지난주로 이제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문제는 이제 계절적으로 지금 이 겨울에 들어간 중남미 쪽의 코로나 확진자 증가 추세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브라질을 중심해가지고 이 확진자 증가 추세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코로나19 확산이 왜 자꾸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이게 우리나라 결국에는 하반기 기업 이익 전망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 코스피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 코스피의 우리나라 2020년 이 영업이익 추정치는 연초 한 170조 원에서 130조 원까지 지금 하락한 상황입니다. 대략 1분기 코스피 영업이익이 전체 한 30조 초반 수준이었으니까요. 지금 2분기 컨센이 한 25조 원 수준으로 좀 소폭 감익된다 치더라도 이 연간 영업이익을 맞추려고 하면 3, 4분기 각각 38조 원씩 벌어야 지난해 수준의 영업이익을 맞출 수 있는 상황이죠. 지금 참고로 작년에 연간 영업이익이 136조였는데요. 3분기, 4분기 영업이익이 각각 36조, 25조였습니다.
얼만큼 지금 3분기, 4분기 지금 컨센서스가 높은 상황인지 대략 좀 감이 오실 것 같은데요. 결국은 이 코로나19 확산이 좀 진정되는 것, 이게 향후에는 좀 굉장히 중요할 거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미중 갈등 지속 여부, 이것도 이제 좀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지난 금요일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셨다시피 무역 협상과 관련된 제재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지금 시장은 난도래를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이 지지율을 보면은 민주당 이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현 대통령이 지금 경합을 보이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미중 분쟁 이슈가 있을 때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역설적으로 상승한 전례가 있다라는 점이죠. 반면에 이 주식시장의 악재로 작용하여 시장이 급락하는 경우 이로 인한 지지율 하락도 부담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미중 무역 분쟁과 관련된 뉴스 플로우들은 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연구원님도 그렇고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보면은 코로나19가 아직까지도 심각하고 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도 확실히 드러나고 있는데 시장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도 그냥 시장 분위기를 따라가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한켠에 뭔가 좀 의구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안고 조금은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게 좋을 것인지 시장이 너무 강해가지고요. 그 괴리를 어떻게 좀 채워야 될까요? 사실 지금 상황은 애널리스트들이 시장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입니다. 왜냐하면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이 어닝 추정치 모델이 계속 빠지고 있는데 주가가 상승하는 논리를 설명하기 굉장히 힘들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지금 시중 부동 유동자금이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1,100조에 가깝고요. 주식 예탁금이 한 40조 지금 초중반, 한 지난해 평균 증권 예탁금이 한 28조 원 수준이었으니까요. 굉장히 시중 유동자금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낮아진 저금리 환경, 지난주에도 우리나라 그 기준금리 0.25 낮추면서 0.5 한번 낮춰진 상황이고, 글로벌리 지금 시중 부동자금은 굉장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고민스러운 것 같아요. 지금 어닝 추정치는 빠지는 건 사실인데 시장 투자자들의 지금 어닝을 보는 시점은 지금 2분기가 아니라 3분기, 4분기를 지금 보고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코로나가 하반기에 잡힌다라고 하면은 아마 하반기에 어닝 추정치는 V자 반등이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만약에 중남미에서 확산되고 3분기 때 다시 이 북반구에서 확산이 된다라고 하면은 하반기 지금 V자의 경기 반등은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 그 어닝 추정치 모델을 추정할 때에는 결국엔 이 하반기 코로나 확산 여부를 체크하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앞으로도 그 코로나 데이터는 꾸준히 보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국내에서 부동산 정책을 또 강하게 제재를 하고 있어서 주식시장으로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나 개인 투자자들 자금이 이렇게 많나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그러면 관심 섹터를 어느 쪽으로 좀 잡고 계신가요? 네, 뭐 부동산을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공교롭게도 저희가 관심 갖는 섹터는 이번 주는 건설과 유통 쪽입니다. 네. 일단 건설 쪽을 말씀드리면요. 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실제로 이 부동산이 최근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시장으로 돈이 많이 들어온다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는데요. 최근에 이 정부 정책을 보면은 이 그동안 이 주택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규제에서 절대 공급량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선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 정책적인 모멘텀은 지금 이 국내 아파트 사업을 하고 있는 이 건설사들에게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는 거죠. 저희가 이번 주 추천 종목 가져온 건 이제 대림 산업인데요. 아무래도 그동안 부진한 건설 시황 그리고 유화 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 우려로 주가가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하지만 이 유화 부분에서 꾸준한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고 아울러 이 여천 NCC 지분을 50% 갖고 있는데요. 오히려 이 화학 사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저유가로 인한 수혜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건설업 부문에서도 보면은 이 업계 평균 대비 낮은 지금 해외 수주 비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HDC 현대산업과 개발과 함께 이 국내 주택 시장이 다시 이 수주 성장 사이클로 올라온다고 할 때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연 1조 원 수준의 지금 건설산업 본업 영업이익을 과도할 때 시가총액 3조 원은 굉장히 좀 저평가된 수준이다.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 시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기타 법인과 외국인의 계속된 매수 그리고 지배구조 개편 가능성은 추가적인 주가 상승의 촉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울러 이제 유통업종 이번에 저희가 순환매 성격에서 잘 봐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 쿠팡과 마켓컬리 물류센터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서 지금 이 온라인 식품 배송도 안전지대가 아닌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의 지난 주말 매출은 이전보다 확연히 늘어났다는 보도가 계속되는 상황이고요.
쿠팡 딱 한 기업만 놓고 볼 때 이 온라인 쇼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생각보다 큽니다. 지난 4월 순 결제 금액 기준을 봤을 때 1.7조 원이 쿠팡의 월 순 결제 금액이었는데요. 이마트의 SSG닷컴 4월 순 결제 금액이 4천억 원 수준입니다. 대략 이마트 전체 온라인 결제 4배가 쿠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이 쿠팡은 이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요. 그 쿠팡의 주력 판매 용품들이 뭐 유아용품이라든지 어린이용품, 어떻게 보면 이 가정주부분들이 이 빠른 배송의 편의성을 위해서 구매하는 제품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이러한 이 어린이용품, 유아용품이 위생에 굉장히 민감한 품목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코로나 감염에 대한 우려가 생기면은 이 대체제를 찾으려고 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 온라인 쇼핑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SSG 분을 50% 들고 있는 이마트가 대안일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선식품 쪽에서 강점을 갖고 있고요. 자체 물류망 및 이 직원을 사용하고 있는 이마트를 저희는 이번 주 추천 종목을 제시를 하고요.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도 편의점과 슈퍼마켓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편의점 매출 비중이 대략 한 70%, 슈퍼마켓 매출 비중이 대략 한 15에서 20% 정도 되는데요.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재난소득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지금 모멘텀이 있고요. 이 슈퍼마켓 같은 경우에는 이 신선식품 온라인 배송 이슈에 반사세가 예상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연구원님하고 코너하기 전에는 증권사에서 레포트 내면은 증권사는 롱텀이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주셨던 삼성 SDI나 SK 이노베이션이 또 한 주 만에 굉장히 잘 가가지고 오늘 주신 두 종목도 눈여겨보겠습니다. 그럼 마무리로 이번 한 주 동안에 어떤 절대 전략이 필요할지 간략하게만 총정리해 주세요. 네, 이번 주에 저희가 레포트를 작성한 내용인데요. 컨택트 균형 전략을 가져갔으면 좋겠다. 즉, 이 언택트로 대변되는 성장주와 이 콘택트로 되는 가치주의 균형 전략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 지수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 삼성전자를 비롯한 시총 상위 기업들이 추세적인 상승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시총 상위 종목이 삼성 SDI,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상대적으로 뭐 주가 랠리는 괜찮습니다만 다른 그 밑에 종목들 주가 상승세에 비해서는 약간 좀 약한 모습이고요. 그 하단에 있는 종목별로 변동성이 커지면서 성장주 위주의 지금 랠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기존 주주주는 언택트, 플랫폼, 게임, 제약, 바이오 함께 2차 전지와 건설, 정유, 화학, 유통 등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기업들, 즉 콘택트, 대면 주식들에 대한 관심도 좀 포트폴리오에 좀 높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꼼꼼한 분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삼성증권의 신승진 책임연구원과 이번 한 주 동안은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대응 전략 세워봐야 될지 얘기 나눴습니다. 시장이 너무 올라서 한편으로는 살짝 좀 불안한 마음도 있으실 텐데 이럴 때 너무 비관적으로 보시기보다는 긍정적인 마인드 또 그렇게 되면 시장이 거기에 화답하는 그런 방향을 보여주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장에서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남은 시간 맛있는 거 드시면서 조금 에너지 충전하시기 바랄게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시다면 이어지는 진짜 쉬운 진단에서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